안녕하세요. 스포츠24의 조윤정입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슈틸리티 호가 기사회생했습니다. 구자철 선수가 짜릿한 역전골을 뽑아내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는데요.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 5차전 빅매치 하이라이트로 만나보시죠. 러시아로 바뀌는 월드컵 최종 예선 중요한 팀목에서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과 만났습니다. 후반 막판까지 1대1, 승부는 그대로 끝이 날까요? 아니었습니다. 김신욱의 패스로 구자철의 슛! 후반 30분 짜릿한 역전극이 펼쳐집니다. 거취가 불투명했던 슈틸리티 감독에게 62번째 생일 선물 안겨주는 구자철. 대표팀은 조 2위로 올라서며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콜롬비아 만난 아르헨티나, 메시가 원맨쇼를 펼쳤습니다. 기가 막힌 브리핑으로 선제골을 터뜨린 메시. 전반 20분에는 루카쿠에게 정확한 패스를 전달합니다. 디마리아의 스리골도 메시가 만들어줍니다. 예선 탈락 위기에 놓였던 아르헨티나, 메시의 활약으로 본선 진출 마지노선인 9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엔 유럽으로 갑니다. 잉글랜드와 스페인의 친선 경기. 지난 시즌 레스터시티 돌풍의 주인공 바디가 페널티킥을 유도해냅니다. 랄라나가 성공하며 잉글랜드가 앞서갑니다. 이번엔 핸더슨의 크로스를 다이빙 헤딩으로 마무리합니다. 두 번째 골의 주인공 바디입니다. 그러나 스페인 쉽게 물러날 리가 없죠. 후반 43분 아스파스가 만회골을 넣고 추가 시간에는 이스코가 승부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스페인이 막판 뒷심을 발휘하며 잉글랜드를 침묵에 빠뜨립니다. 승부 예측 위클리 픽 순서입니다. 오늘도 김재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월드컵 최종 예선 우즈베키스탄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훈련 취재도 하고 경기를 봤는데 정말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슈틸리티 호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지만 수비 불안을 포함한 답답한 경기력은 여전했습니다. 9회 연속 본선 진출을 위한 대표팀의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수비 불안을 들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의 역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선제골을 먼저 내주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요. 네. 특히 이제 중앙 수비와 여전히 측면 수비가 불안하다는 점은 앞으로 남은 5경기에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남게 됐고요. 공격력만 놓고 보면 여전히 공격력도 굉장히 빈약한 편입니다. 특히 이 김신욱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차이가 크다는 점은 상대방에게 김신욱 선수만 견제를 잘하면 우리의 어떤 공격 루트를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3월에 경기가 있긴 합니다만 구자철 선수의 지금 부상 소식도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했을 때 적절한 대체 자원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K리그의 마지막 승부, 승강 플레이오프가 드디어 시작이 됐는데요. 이 성남과 강원이 1차전에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2차전이 내일 성남에서 열립니다. 분위기는 강원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차전이 좀 득점 없이 이제 끝나게 되면서 이 강원은 2차전에서 이기거나 또는 득점을 하고 비기면 1부 리그로 복귀를 합니다. 반면 이 팀 안팎으로 흔들리고 있는 성남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는데요. 성남은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시즌 도중 김학범 감독을 경질한 이후 성적이 추락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구상범 감독 대행조차 팀을 이탈하면서 이 변성환 코치가 1차전에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팀 분위기가 상당히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간판 공격수죠. 황의조 선수마저 부상 여파를 결정을 했습니다만 다행히 2차전은 출정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좀 어떨지는 여전히 의문이고요. 또 하나 성남은 올 시즌 홈에서 유독 약했습니다. 19경기에서 5승 4무 10패를 기록해 승률이 36.8%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기록은 기록일 뿐이라고 하지만 성남에겐 여러 가지 면에서 극복해야 할 난제들이 많습니다. 반면 클래식 복귀를 노리는 강원은 이 홈 1차전을 무득점 무승부로 마치면서 조금은 유리해졌는데요.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서 2차전에서
득점을 하고 비기기만 해도 승격을 확정합니다. 최은경 감독은 2차전에서 보다 적극적인 경기 운영을 주문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마라냥과 또 루이스 등 클래식 무대를 경험한 공격수에게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3번의 승강 플레이오프에선 모두 2부 리그 팀들이 이겼습니다. 2부 리그의 상승세가 계속될지 아니면 명가 성남의 자존심이 지켜질지 주목되는 경기입니다. 네, 두 팀의 경기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K리그 클래식 우승을 놓친 전북은 더 큰 무대 아시아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전북은 사실 올 시즌 개막 전부터 가장 큰 목표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다 밝힐 정도로 강한 애착을 보였던 부분인데요. 자, 이번이 3번째 우승 도전입니다. 2006년에 우승컵을 품었고요. 2011년엔 결승 무대에서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렀습니다. 국가대표에 차출됐던 6명이 복귀하면서 경기 준비는 모두 마쳤습니다. 대표팀에서 맹활약한 김신욱, 이재성, 김보경 선수가 상승세를 이어갈지 관심인데요. K리그 우승을 놓친 아쉬움이 오히려 선수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차전이 원정인 만큼 1차전 다득점 승리가 필수적인데요. 전북 특유의 공격 축구로 사우디 알 아인의 골문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전북이 상대해야 할 알 아인은 2003년 우승 이후 2번째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정상을 노리고 있는데요. 포항에서 이적한 이명주 선수가 미드필드에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 아인의 경계 대상 1순위 역시 공격형 미드필드 오마르 압둘라흐만 선수를 대장을 썼는데요. 머리 스타일만큼 축구 기량도 아주 인상적인 선수입니다. 기술적으로는 탈아시아급 선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전북으로선 오마로의 발을 묶지 않는다면 힘든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과 알 아인의 결승전은 오늘 오후 7시 전주에서 1차전을 치르고요. 일주일 뒤인 26일 사우디로 넘어가 2차전을 치릅니다. 우승팀에게 300만 달러, 우리 돈 35억 원의 우승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지난해보다 무려 2배나 오른 금액입니다. 이른바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빅매치, 전북의 선전을 응원해 봅니다. 이 전북이 리그 준우승의 아쉬움을 달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형 기자였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본격적으로 승부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에버튼과 스완지시티의 경기입니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첼시 원정에서 5대0 대패를 당했다. 그러나 올 시즌 안방에서 3승 2무로 패배가 없고 스완지시티가 원정에서 4연패 중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분위기를 바꿀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토트넘은 최근 4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며 순위가 5위까지 떨어졌다. 웨스트햄은 올 시즌 원정 경기에서 상위권 팀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른 경기 한 줄 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크시티와 본머스의 경기는 최근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홈팀의 승리를 전망했고요.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과 낭트의 경기는 홈 경기 상대 전적에서 앞서는 홈팀의 승리를,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와 말라가의 경기는 선두 탈환을 노리는 홈팀의 연승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벤투스와 페스카라의 경기는 충격팀을 상대로 홈팀이 무난하게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럼 위클리픽 지난주 예측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6경기를 전망해드렸는데요. 5경기가 맞았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태극전사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고요. 유럽에서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네덜란드, 그리고 포르투갈이 승리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는 두산 베어스의 한 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른바 두산 천하를 이룩한 1등 공신이죠. 김태형 감독과 양의지 선수를 현장 인터뷰에서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났지만 2년 연속 우승한 소감을 좀 한 말씀 좋죠. 좋다는 말밖에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정신없이 우승했고 올해는 또 페넌트 레이스까지 우승하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또 그걸 지켜냈고 팀으로서도 너무 좋고 저 개인으로서도 너무 좋습니다. 프로에서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2연패를 할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격스럽고요.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가서 계속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사실은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팬 여러분들 앞에서 우승하고 또 그 분위기를 느끼고 싶지만 야구란 게 그렇게 되나요, 쉽게. 그래서 이길 수 있을 때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한 경기 한 경기가 너무 피말리는 승부였고 너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겨야 되는 시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기분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포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배운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밥이나 라면이나 이런 거 많이 끓였거든요. 그때부터 감독님이 항상 중요하게 여긴 거는 야구장에서 이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강조하셨는데, 야구장 나가서 뭐 눈치 보거나 이런 모습을 많이 보면 상대한테 뭐 기가 죽는다든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플레이할 수 있도록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니까 저도 실력도 많이 늘고 또 팬들도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라면 끓이고 할 때는 코치 시절이신가요? 코치 시절이 네. 뭐 시키셨네요, 많이? 아니 뭐 많이 시켜요. 일본에서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면 알아서 네. 드십시오 하고 잘 끓이나요? 배고프니까 맛있는지 모르고 먹는. 그렇게 라면 끓이던 양의지 선수가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포수로 우뚝서는 모습을 지켜보시니까 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뿌듯하죠. 처음 이제 신인 때 신인왕 타이틀 걸려 있고 3할 걸려 있을 때 가을쯤인가 그때가 네. 엄청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 불러서 얘가 한 소리가, 야 광주 촌놈이 지금 주전 포수하고 신인왕 걸려 있고 지금 3할 걸려서 계속 웃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웃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경험 뒤에는 본인의 노력과 또 타고난 또 머리 회전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최고의 포수가 될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감독님은 우승하고 인터뷰가 또 화제가 됐잖아요. 김경문 감독 네. 얘기할 때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죠? 뭐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뭐 큰형님 같이 지냈고 또. 하여튼 그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뭐 기분은 좋은데 김경문 선배 형이라고. 감독님 하실 때 제가 옆에서 준우승 3번 할 때 제가 옆에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4번째는 감독 때 감독으로 만났고, 그래서 저를 어깨 두들겨 주시면서 이제 돌아가시는 뒷모습 보고 마음이 좀 찹찹했고, 눈물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우시는 모습 그때 처음 보고 봤어요. 참 세월이 인연이. 붙여준 별명이 최근에 있더라고요. 양강사는 무슨? 경찰청에서 잘 자라서 왔다고. 경찰. 어렸을 때 공부 되게 잘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IQ가 130 이상이고. 누구한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거 모르겠는데. 잘못된 사실인가요? 제 입으로 말이 좀 창피하네요. 두 분이 닮은 것 같아요. 제 아들하고 좀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해요. 아, 뭘 하지 말라고 양지한테. 스포츠24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흥미진진한 스포츠 소식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